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충격적인 상가 분양 분쟁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2020년 10월 29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선고된 판결인데요. 메디컬 센터 조성 약속을 믿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2억 2,800만 원을 청구했지만 완전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모두 부담하게 된 투자자들의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사건의 주인공들과 분양 계약의 시작. 이번 사건의 주인공은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 A씨, B씨와 분양업체인 C 주식회사입니다. 사건은 2016년 2월 25일경부터 시작됩니다. 원고 A씨는 C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가 건물 제1층 F5 점포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7년 1월 17일경 원고 B씨에게 이 상가의 2분의 1 지분을 양도했고 2017년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시흥등기소에 원고들 각자 2분의 1씩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의 절망적인 반격 부재소 합의 주장. 원고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 C 주식회사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2017년 2월 8일경 원고 A씨가 이 상가 건물의 분양 대행사인 O회사와 사이에 2,901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어떠한 민형사상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부재소 합의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재소 합의가 원고 A씨와 분양 대행사 O회사 사이에 체결되었고 그 대상도 미임대 배상 약정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 C 주식회사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에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원고들의 강력한 주장 메디컬 센터와 임대보장 약속. 원고들은 피고가 분양 교섭 및 분양 계약 시 구체적인 약속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이 상가 건물 3층에 병원들을 입점시켜 메디컬 센터를 조성하겠다. 둘째, 이 점포에 대해 보증금 1억 9천만 원, 월 임료 700만 원을 5년간 보장하겠다. 원고들은 이런 약속을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는데 소유권을 취득한 2017년 1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메디컬 센터 조성 및 임대보장 약정이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정교한 손해액 계산의 충격적 규모. 원고들의 손해액 계산은 매우 정교했습니다. 첫 번째, 손해 선분양 할인을 적용하지 않은 정상 분양가 9억 3,625만, 메디컬 센터가 조성되지 않았을 때 10% 선분양 할인율을 적용한 8억 4,262만 5천 원을 공제한 분양가 차액 9,362만 5천 원. 두 번째, 손해 20개월 임대수익 보장액 상당액인 1억 4천만 원에서 주식회사 3천복에게 단기 임대하고 수령한 480만 원을 공제한 1억 3,520만 원. 총 손해액 9,362만 5천 원 더하기 1억 3,520만 원 2억 2,825만 원. 이를 두 사람 지분대로 절반씩 나누어 각 1억 1,441만 2,5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법원의 냉정하고 치밀한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전면 기각했습니다. 메디컬 센터 조성 약정의 부존재.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본 결과 갑 제3호 중에 1, 2는 단순히 이 점포 건물의 원활한 분양을 위하여 각 층별 권장, 업종, 상가 건물의 위치 및 장점, 상가들의 배치를 기재한 광고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이 사건 분양 계약서에는 메디컬 센터 조성 및 임대보장 약정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이 계약의 목적물로 이 점포만 표시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분양 계약서 제10조에 기재된 공유시설물 및 부대 복리시설도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등 및 공동시설 등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법원의 합리적 분석. 법원은 매우 논리적인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원고들이 1층에 있는 이 점포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한 중요한 동기나 조건은 이 상가 건물이 위치한 학원과 상권이 개발됨으로써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인데 이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거래 요소가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병의원의 입주나 이 점포의 임대는 피고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분양 팸플릿의 상가 건물 5개층 중 3층에 관하여 메디컬 센터 등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리권 부존재의 확인. 미임대 배상 약정은 원고 A씨와 지 사이에 체결되었을 뿐이고 피고가 지에게 미임대 배상 약정의 체결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전혀 없다고 법원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과 소송 비용의 명확한 분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는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소송 비용 분배의 충격적 결과. 판결문 주문 제2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명확히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완전 패소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입니다. 즉 원고들은 2억 2,8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한 푼도 받지 못했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깊이 있는 교훈. 분양계약자를 위한 핵심 포인트. 첫째, 분양업체의 구두 약속이나 광고 문구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메디컬 센터 조성이나 임대보장 같은 중요한 약속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의 명문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둘째, 분양 팸플릿이나 광고물은 단순한 홍보 자료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법적 주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셋째, 부대 복리시설이나 공용시설에 대한 기대는 추상적인 것으로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넷째, 분양대행사가 한 약속이 분양사에게 법적으로 귀속되려면 명확한 대리권 입증이 필요합니다. 분양업체를 위한 실무 포인트. 광고나 홍보 시 과도한 기대를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은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실제 계약에서 이행할 수 없는 내용은 명확히 구분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적 의미와 전망. 이 판결은 분양계약에서 계약서 문헌의 절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광고나 구두 약속이 있어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는 원칙이 명확히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부재소 합의의 효력 범위가 당사자와 대상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도 중요한 법리입니다. 이 사건은 상가 분양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기대와 현실의 괴리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였습니다. 원고들이 2억 2,800만 원이라는 거액을 청구했지만 완전 패소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된 것은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교훈적인 결과였습니다. 여러분도 부동산 분양 계약을 하실 때는 구두 약속이나 광고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반드시 계약서에 명문화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투자 목적의 상가 분양에서는 더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늘 판결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